결혼식장 앞. 아진아, 결혼식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봐왔던 신부들 중에 가장 이쁘더라. 민준이랑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싸우지 말고. 민준이가 말 안 듣거나 속상하게 하면 한국 돌아와서 엄마한테 다 일러. 내가 아주 혼주를 내줄 테니까. 이건 갖고 있다가 아진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사라고 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에이그 이게 뭐가 많어. 그냥 엄마가 주는 용돈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쓰고 싶은데 쓰도록 하렴. 어머님 처음 저 보셨을 때부터 너무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지금까지 부모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는데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든든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또 없을걸요? 다들 결혼하면 10월도 시작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걱정도 좀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저 어릴 때 이혼하셔서 할머니하고 살다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민준 씨 만나서 어머님이랑 한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도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형님이랑 집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시고 저희가 돌아오면 인사드리러 갈게요. 왜들 그리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니? 난 며느리라고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웃음만 나오는 걸. 아마 민준이 아빠도 살아있었다면 아진이 보자마자 좋아하셨을 거야.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시아버지 못까지 엄마가 더 잘해주겠다고 약속할게. 우리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또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아진이 같은 딸이면 언제라도 두 팔 벌려 환영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저 이뻐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효도도 많이 하고 민준 씨랑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저희 돌아오면 엄마랑 딸처럼 같이 놀러도 가고 쇼핑도 하러 가요. 아이고, 우리 아진이랑 가면 언제든 좋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네. 아이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비행기 시간 놓치지 않게 얼른 출발하렴. 네, 어머님, 민준 씨랑 잘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뒤. 드디어 도착했네. 일주일 만에 집에 오니까 낯설다. 그치, 여보? 그러니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신혼여행 가는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앞으로 좋은 곳 많이 놀러 다니자. 여보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하더라. 우리 여보 많이 웃을 수 있게 좋아하는 여행 많이 데리고 다니자고 다짐했어. 정말? 누구 남편이길래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한담. 역시 내가 결혼을 기깔나게 잘한 것 같다니까. 처음에 형님이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눈치도 보였거든. 근데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지 몰랐어. 너무 감사해. 뭐 누나가 이혼한 건 누나 사정이지. 우리 부모님이 여보 처음 보자마자 천사가 나타난 줄 알았다면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 난 처음 인사드리러 우리 집 데리고 갔을 때부터 다들 여보 마음에 들어하고 이뻐할 줄 알아서 걱정 하나도 안 했어. 정말? 그렇게 이뻐해 주신 만큼 앞으로 정말 잘할 거야. 어머님이랑 형님 선물 사온 거 내일 좀 가져다 드릴 겸 해서 모시고 나가서 같이 밥 먹자. 세아도 같이. 그래, 그러자. 우리 누나가 새아 낳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해가지고 집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여보가 들어오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밝아지네.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형님이 고생이 많으셨지. 나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 언니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형님이랑 새아 많이 챙겨야지. 옆에서 챙겨주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정말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씻고 자자. 그래, 내일 부모님한테 좋은 컨디션으로 가지. 그래야겠다. 여행 다니는 내내 어머님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만나자마자 안겨야지. 대충 정리하고 빨리 자야겠다. 다음 날. 누구지? 어머님? 어머, 세아도 같이 왔네? 어머님, 저희 지금 막 출발하려 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것도 세아랑 같이. 우리 아진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세아를 얻고 온 거야?
좀만 있으면 만날 수 있는데. 하여튼 엄마도 참, 우리 여행 가 있는 동안 어떻게 참았대? 저도 어머님 너무 보고 싶어서 참느라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와주신 덕분에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저희 준비 다 했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새아 깨지 않게 제가 안고 나갈게요. 아유, 이런 시간부터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우리 집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진이가 엄마랑 누나 준다고 산 선물도 다 차에 실어놨는데 왜 가지 말자고 해? 좋은 기분으로 얼굴 보고 싶었는데 참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말 하려니 좀 그렇네. 아니, 미나가 몸이 약해진 상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서 집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 옆에서 간병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세아는 아직 너무 어려서 병원에서 데리고 있기가 좀 그렇지 않니? 누나 병원에 입원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머, 어떡해요. 형님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결혼한다고 신나서는 형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새아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혼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다가 너희 결혼식 참석한다고 꼭두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무리를 좀 해서 그런 거니까 마음 쓰지 마렴. 괜히 누나한테 미안하네. 병원에서는 뭐라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충분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구나. 미난 옆에서 엄마가 챙겨주면 되는데 새아를 어디 맡길 곳이 딱히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너희한테 부탁이라도 해보려고 왔어.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머님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 가족인데 왜 이런 걸로 미안해하세요? 새아도 제 조카잖아요. 제가 부모 사랑 못 받은 만큼 아이들한테 몇 배로 사랑해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걸요? 미리 예행 연습도 하고 좋죠. 얼마든지 봐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형님 잘 챙겨주세요. 그나저나 저도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올케가 돼가지고 가보지도 않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선물이야 나중에 주면 되고 누나한테 같이 가자. 얼마나 안 좋은지 보기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아유, 괜찮다. 정말 괜찮으니까 굳이 그러지들 말어. 그렇지 않아도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할 테고 병원에서도 무조건 휴식 취하라고 했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정신 사납기만 할 거야. 태어나고 보면 되지 뭐가 급하다고 그래. 그래도 정말 괜찮대도. 아진이가 선물도 사오고 많이 걱정했다고 전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새아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아진이 덕분에 미나도 그렇고 나도 마음이 놓인다. 정말 고맙다 아진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죄송한걸요. 새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밥 챙겨 드시면서 간호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요. 안 그럼 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새아 우리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엄마 몸도 챙기면서 해. 누나만 챙기다가 병나지 말고. 여보가 형님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좀 사고 어머님 병원까지 모셔다 드려. 여기까지 새아 안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가시는 길이라도 편하셔야지. 괜히 병실 들어가서 형님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알았지? 알겠어. 그렇지 않아도 모셔다 드릴라 했어. 가면서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이랑 과일도 같이 사면 되겠다. 엄마 차 시동 켜놓을 테니까 천천히 나와. 아유 참. 아무리 조카라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흔쾌히 알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미나한테 내가 잘 전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아 보는 게 너무 힘들면 참지 말고 연락하렴. 알겠지? 엄마 나진이도 많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어? 네 어머님.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조심히 가세요. 며칠 뒤. 여보. 새아 기저귀 좀 줘. 집 청소도 해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이 세상 엄마들은 위대하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나 키울 때 이렇게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다.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새아 보고 있으면 언제 힘들으냐는 듯이 행복하고 웃음만 나온다. 조카인데도 이 정도인데 정말 우리 아이면 더 이쁘고 사랑스럽겠지? 조카도 자식이지 뭐. 다 같은 핏줄 아니겠어? 아무리 잠깐 봐주는 거라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지. 애들도 다 느끼잖아. 안 그래? 어? 갑자기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놀랬잖아. 난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여보가 오해했나 보다. 세아를 자식처럼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둘이 진짜 아이가 생기면 지금 세아 이뻐하는 것보다 더 이뻐할 것 같다는 뜻이었어. 아, 그렇지. 내가 잘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반응을 한 것 같네. 정색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여보, 누구야? 나 세아 기저귀 걸고 있으니까 여보가 나가봐. 엄마랑 누나 왔는데? 문 열어줄게. 어머, 형님 언제 퇴원하셨지? 많이 괜찮아지셨나 보다. 우리 집까지 오신 거 보면. 형님이 데리고 간다고 하시겠지? 세아랑 정들었는데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속상하네. 엄님, 형님 오셨어요? 형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병문안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올케. 올케가 세아 돌봐줘서 편하게 치료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 세아가 많이 힘들게 하진 않았고, 힘들긴요. 세아가 웃어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던데요. 지금도 세아가 형님이랑 같이 갈 생각하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벌써부터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요. 아진이가 세아를 많이 이뻐하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세아도 아진이 잘 따르는 것 같구나. 남들이 보면 엄마랑 딸인 줄 알겠어. 지금도 봐라. 미나 품에 앉아있을 때보다 아진이한테 앉아있는 게 더 편해 보이지 않니? 정말요, 어머님? 세아도 저 좋아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이 들으시면 샘나시겠어요. 그래도 엄마 품이 제일 포근하지 않겠어요? 샘이 왜 나겠어? 그만큼 올케랑 세아가 모녀 같아 보이니까 하는 말이겠지. 다행이네. 내가 아진이 처음 봤을 때부터 세아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이 틀리질 않았지. 미나 너도 이렇게 보니까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말 그대로니까 따로 이해할 필요 없어, 아진아. 내가 언젠간 너한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려는데 괜찮겠지? 그게 별건 아니고 아진이랑 세아도 이미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세아를 아진이랑 민준이가 입양을 하는 게 어떻게 했니? 아진이가 직접 얘기했잖아. 세아 가면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울 것 같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세아가 정말 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니? 네? 저보고 세아를 입양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거 설마 몰래카메라 같은 거예요? 어머님, 저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요. 장난도 짓궂으셔 정말. 세아를 이뻐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입양을 해요. 아니야, 올케. 내 생각도 그래. 세아한테도 나 같은 엄마보단 올케 같은 엄마가 있는 게 더 좋겠지. 나보다 올케가 세아한테 더 잘할 거고 이쁘게 키울 수 있을 거야. 이거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장난이면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여보, 이거 다 장난인 거 맞지?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 여보, 그게 뭐야? 왜 말을 못하고 그래, 사람 불안하게? 설마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런 말씀하실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올케도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와서 잘 알잖아. 언제나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올케는 훌륭하신 할머니라도 계셨겠지만 세아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혼자서 세아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가 있겠어. 세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올케가 세아 입양해줘. 그래야지나.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큰 만큼 자식한테 더 사랑해주면서 키울 거라고 하지 않았니? 세아가 아진이 딸이 된다면 나도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서로한테 다 좋은 일 아니겠어? 당황했겠지만 잘 생각해주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천륜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세아를 진심으로 이뻐하는 건 맞지만 버젓이 엄마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 밑으로 입양을 해요? 세아가 아직 어려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빨리 알아차려요. 저랑 민준 씨도 이제 아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요. 여보, 왜 아무 말이 없어? 여보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그게 누나가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아를 데려오는 게 더 낫긴 하지. 아직 말도 못하는 애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겠어. 아래서 나온 새들도 처음 본 걸 엄마라고 가긴 한대잖아. 누나보다 우리가 더 오래 데리고 있다 보면 진짜 부모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아진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지레 겁을 먹니? 아니요.
형님이 혼자서 못 키우시겠다면 아주버님하고 얘기를 해보셔야죠.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부모 밑에서 커야 돼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키울 수는 있겠지만 진짜 부모랑은 다르다고요. 이혼을 하셨더라도 세아가 형님만의 아이가 아니고 아주버님의 아이기도 하니까 두 분이서 말씀을 해보세요. 아주버님은 무슨... 올케한테 처음부터 다 밝히면 우리 집 무섭게 볼까봐 말 안 했던 건데 나 결혼한 적 없어. 이혼한 적도 없고. 누구나 다 철없던 시절이 있잖아. 그때 사고쳐서 세아가 생긴 거였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진짜 세아 아빠가 있었으면 올케한테 이런 부탁을 했겠어? 올케도 같은 여자로서 알잖아. 피임을 안 한 게 여자만의 잘못이 아닌데 피해는 여자만 입잖아.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와중에 이미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린 걸 어떡해. 그래서 낳긴 낳았는데 결혼도 안 한 내가 어떻게 세아를 키울 수가 있겠어. 올케는 내가 미혼모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까지 꺼냈는데 세아가 발목이라도 잡으면 내가 세아를 어떻게 지금처럼 보겠어. 아휴, 때 되면 말하려 했다. 처음부터 아진이 네가 마음에 들었는데 혹여나 이런 얘기 듣고 민준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미리 말을 못했던 거야. 아진이가 같은 여잔데 우리 미나를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니? 아진이는 민준이랑 이미 결혼도 했으니 애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미나는 결혼도 해본 적 없는 생처녀인데 어떻게 애가 있을 수 있겠어?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하고 관대해졌다지만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잖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시만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결혼한 적도 없는데 세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했다고 하셨던 거라는 거죠? 제가 민준 씨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게다가 지금 남자친구도 있으시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세아를 저보고 입양하라고요? 지금 애가 장난감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애초에 낳질 말았어야죠. 올케, 누가 그걸 몰라?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낳지 않아야 한다는 건 나도 알지. 근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안전한 날이니까 피임을 안 했는데 새아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이미 뱃속에서 많이 큰 상태라 수술도 안 된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려고. 그때 낳는 게 최선이었어. 임신의 안전한 날이란 게 어딨어요. 그럼 형님이 관계가 가진 남자가 누군지 유추는 해보실 수 있잖아요.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확인은 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분한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에요. 몰라, 모른다고. 술 먹다가 처음 본 사람이랑 눈 맞은 건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꼬박꼬박 하던 생일을 안 하길래 여자는 면역력 떨어지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점점 나오길래 병원 갔는데 임신을 했잖아. 볼케, 같은 여자로서 이해는 못해줄 망정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만 해? 그리고 우리가 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핑계 삼아서 거절하는 거잖아. 아진이가 보기보다 좀 이해심이 없는 모양이구나.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자랐다길래 배려심도 좋고 정이 많은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이래서 부모 손에서 크지 못한 애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이 꼬여있다니까. 너희 이러다가 자식 못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니네한테 자식 생길 거란 보장이 있어? 보험 삼아 새아 먼저 입양하면 나중에 애가 안 생기더라도 괜찮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대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님 맞아요? 제가 입양 못하겠다고 하자마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로 달라져요?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님이 아니잖아. 여보가 말 좀 해봐. 그게 있잖아. 입양하란 거 저번에 엄마 병원 데려다 줄 때 들었는데 나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여보랑 내가 세아를 좀 이뻐했어. 우리 자식이 되면 더 사랑해주고 이뻐해줄 수 있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난 엄마랑 누나 말에 동의해. 아니, 막말로 까놓고 얘기하자. 100번 양보해서 부모 없이 클 수 있지. 근데
키워준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혼주석 텅텅 비워놓은 채로 결혼식 올리지 않았니? 하객들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정도면 천의 고아인데 우리 말고 그 누가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겠니? 그럼 너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네 생각만 주구장창 우겨대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쁜 것도 한계가 있지. 평생 얼굴만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결혼은 집과 집이 합쳐지는 건데 친정도 없는 애를 뭐가 이쁘다고 허락을 했겠어? 솔직히 옳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딱선을 타면 앞으로 어떻게 지켜보겠어? 안 그래? 집에서 부모도 없었고 그나마 있던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있던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니야. 나중에 민준이랑 애를 낳든 안 낳든 간에 사람이 많아서 북적북적하면 어린 시절 사랑 못 받아서 외로운 것도 있게 되고 애들한테도 좋지 않겠어? 이제 보니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아이한테 다 주겠다고 한 말이 순 거짓말인가 보구나. 세아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세아한테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니? 이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욕할 수 있겠어? 아진이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온전한 애로 고르는 건데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 세아랑 시간을 좀 같이 보내면 정들어서 바로 알겠다고 할 줄 알고 멀쩡한 애 입원했다면서 연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안 넘어오는 것 좀 봐. 아유 독한 것. 그러게 좋게 알겠다고 했으면 됐잖아. 엄마랑 누나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안 된다고만 하다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 아휴, 그럼 이게 다 계획이었고 형님이 입원하신 적도 없다는 거야? 나도 진짜 입원한 줄 알았는데 병원 데려다 준다고 할 때 차 안에서 들었어. 쟤랑 시간 보내면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알겠다고 해. 나랑 잠깐 살다가 말 거야? 이 정도의 남자랑 시댁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어? 가운데에 껴서 이쪽 저쪽 눈치 보느라 힘든 내 입장도 좀 생각 좀 해주라. 나한테 처음부터 잘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정말 엄마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네.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건 꿈에도 모르고 철석같이 믿고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내가 바보 같아 보였을까. 제가 정말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싸놓은 똥 대신 치워줄 청소부가 필요했던 거였네요. 이렇게 사람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입양을 권하시는데 어떻게 싫다고 하겠어요. 계속 거절했다가 또 어떤 소리 들을지 무서운데 그러기 전에 제가 꼬리를 내려야죠. 어머님이랑 형님 말씀대로 세아 제가 입양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진아. 처음부터 이랬으면 될 것을 왜 괜한 고집을 부려서 서로 얼굴 붉히고 기분 상하게 만드니? 너도 참. 미나 상견례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자. 입양을 할 건지 확실하게 정해줘야 하니까 상견례 날짜를 정하지 못했는데 아진이가 하겠다고 했으니 예비 사돈들하고 빨리 날짜 정해야겠네. 그리고 세아랑 미나가 안 볼 사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사할 시간도 필요하니 상견례 하기 전까지면 충분할 거야. 네 어머님, 전 상관없으니 편하실 대로 하세요. 한 달 뒤.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시간 질질 끌 필요 있겠습니까? 상원이나 미나나 하루라도 더 빨리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돈? 저희야 좋지요. 상원이 같은 사위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환영이죠. 근데 처남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언제 이렇게 이쁜 조카를 낳은 거예요? 조카 얘긴 듣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만나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행복하시겠어요. 미나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조카가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미리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좀 사왔을 텐데. 민준이랑 올케 혼자 임신이었어서 부랴부랴 결혼식 올린 거야. 올케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올 때 이쁜 새아까지 같이 왔으니 얼마나 복덩인지 몰라. 오빠한테 얘기한 줄 알았었는데 안 했었구나? 내가 깜빡했나 보다. 왜 부러워하고 그래. 미나랑 상원이도 결혼해서 빨리 손주 안겨주면 되지. 둘 다 인물도 훌륭하니까 얼마나 이쁜 손주가 태어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치요, 사돈? 그럼요. 미나 유전자가 워낙에 뛰어나니까 인물은 문제 없겠어요. 상원이 인물도 못지않은데 무슨 소리세요. 그럼 인물은 우리 미나를 닮고 훤칠한 기럭지랑 넉살 좋은 성격과 똑똑한 머리는 상원이 닮으면 딱 좋겠네요.
임신하는 것도 걱정인데 출산하는 게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서 무서웠는데 오빠 만나고 나서 오빠 닮은 아이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하나도 안 닮아도 되니까 상훈 오빠 판박이 미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머, 올케 갑자기 왜 웃어? 형님 말이 맞아요. 출산하는 게 많이 아프고 힘들죠. 그 고통을 이겨내서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쵸, 형님?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겠지? 올케도 참,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물어봐. 우리 며느리가 참 엉뚱한 부분이 있어요. 아진아, 그러다가 사돈이 오해라도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오해가 아니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저 임신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산부인과 가서 검사해봐도 알 수 있을 텐데. 혼전 임신은 무슨 혼전 임신이에요? 어딜 봐서 세아가 제 딸로 보여요. 저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형님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 아진아, 혹시 아프니? 열나고 그런 거 아니야?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다고 그러더니 아픈 것 같은데 민준이랑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 옳게 몸 안 좋으면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와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아가 어떻게 나를 닮을 수가 있어? 원래 어릴 땐 안 보이던 얼굴이 커가면서 보인대잖아? 조금 더 크면 옳게 얼굴이 나오겠지? 제가 어디가 아파요? 지금 너무나도 멀쩡한데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픈 사람 취급을 하세요? 그러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사돈 어른들께서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세아랑 형님이랑 판박이 아니에요? 아주버님 미님인 아니겠지만 그래도 형님 미님이니까 아기 욕심은 더 이상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미나야, 지금 처남댁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처남댁 얘기 듣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데 설마 아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치? 설마가 사람 잡는다잖아요. 저도 설마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잘해주시고 엄마같이 챙겨주시길래 많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게 다 형님이 싸질러 놓은 똥 걷어가줄 사람이 필요해서였더라고요. 제가 설마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돈댁,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싸질러 놓은 똥을 걷다니. 미나가 싼 똥을 사돈댁에 치웠단 말이에요? 네, 정확히 알아들으셨네요. 빙빙 돌리지 않고 똑바로 얘기해드리자면 며느리가 될 뻔한 최미나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아놓고 미혼모를 살 수는 없다면서 아들분과 결혼을 하기 위해 새아를 저한테 입양하라며 떠넘기고는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했단 얘기예요. 싫다는 제게 온갖 폭언을 해대며 반강제로 입양을 하라고 시킨 분이 어머님이시고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제게 한마디의 말도 해주지 않고 방관한 사람은 제 남편이고요. 진실이 뭔지 다 알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귀한 아드님을 보내실 건 아니죠? 이 인간이 길 포기하지 않고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사실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잠깐만 오빠, 내가 얘기할게. 나랑 얘기하자. 어? 조용히 하지 못해. 사돈댁에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거짓말을 하겠어? 나 사돈댁 말을 더 들어야겠으니 둘 다 조용히 해라. 사돈댁, 숨기지 말고 이왕 이렇게 밝힌 거 다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자란 게 잘못도 아닌데 입양을 하지 않겠단 저더러 사람을 잘못 봤다.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은 배려심이 넓을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구나. 혼자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외롭게 자랐을 텐데 왜 입양하기 싫다는 거냐. 천혜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그에 맞는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부모가 없으니 마음에 차지도 않았지만 어디 갈 데도 없는 천혜고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했단 거죠. 아, 몸을 얼마나 함부로 굴리고 다녔으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미혼모로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처남댁 보고 입양을 하려 했다고? 원래 이런 여자였니?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화목한 가정을 늘 꿈꿔왔을 텐데 어떻게 그걸 무기로 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네 딸을 입양해서 키우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가 있냐고. 그러고도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니 오빠, 나도 그럴 줄 몰랐어. 세상 여자들 다 철없을 때 원나잇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중에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임신을 해버렸던 거지. 처음에 임신했단 거 알았으면 지웠지. 나았겠어? 지우기엔 너무 늦었는데 어떡해.
실수로 생긴 아이 때문에 내 미래를 버릴 수는 없잖아. 겨우 애 때문에 나랑 결혼이라도 얻겠다 이거야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대체 누가 애 딸린 년이랑 미쳤다고 결혼하겠냐? 그래, 물론 진짜 사랑한다면 할 수 있겠지. 그건 여자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니야? 집 배 아파서 낳은 애를 물건 취급하는 여자랑 누가 결혼하겠다고 하겠어. 이 미친년이 진짜. 없는 년한테 사람 취급해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내가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어? 아님 도둑질하라고 시켰어? 그깟 이 병이 뭐 그리 어렵다고 내 딸 앞길에 초를 쳐?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년은 거들떠보는 것도 아닌데 없이 살았으니 좀만 잘해줘도 계속 이쁨 받으려고 아양이나 떨 줄 알았더니 앞에서는 내내거리고 뒤에선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직접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결혼은 집과 집이 합쳐지는 건데 친정도 없는 애 허락한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 집구석에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데 어떤 집이 합쳐지길 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감당 가능하겠어? 누나야 결혼이 파춘단다 해도 우린 계속 얼굴 보고 살 텐데 어떡하려 그래. 이러기 전에 생각을 좀 했어야지. 어? 내가 감당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직 혼인신고하기 전인데? 내가 혼인신고하기로 했었는데 누구 덕분에 애 보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너랑 나는 식은 올렸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계속 얼굴을 보고 살겠어? 그럴 일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야? 결혼식 올렸으면 된 거지. 혼인신고 그까짓 게 뭐라고 했던 결혼이 없어지기라도 한다니?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우리를 이렇게 매겨놓고 너만 쏙 빠져나가려 했어? 새 입양한다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 집은 물 건너갔다 해도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시키면 되는 거지. 네? 아니, 금붕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상견례도 있고 둘이 인사할 시간 필요하니까 서두르지 말고 상견례 끝나면 입양 절차 밥사에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 자리가 끝나면서 저희 인연도 끝날 텐데 다른 남들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시려고요? 그렇게 짝고 싶으시면 따님한테 시준 남자나 찾으세요. 왜 엄만 남자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뭐?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네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사랑 갖고 장난쳐? 입양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한다 그러면 어떡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엄마, 아빠, 일어나자.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소름 돋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나가자.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려다 들켰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사과는커녕 다른 남자 찾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랑 내가 왜 더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돼? 가자. 천벌을 받을 것들. 이미 물 건너간 결혼이니 신경도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 연을 맺을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사돈 때가 아니었으면 아니지. 저 아가씨 아니었으면 제 발로 지옥 갈 뻔했구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나 원참.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가씨 생각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저런 짐승들 상대하면서 힘들어하지 말아요. 짐승이 용케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막 뱉어대는데 그거에 상처받지 마요. 상처받을 가치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가씨가 우리 가족 다 구해준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런 쓰레기들을 겪은 건 저 하나면 충분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는 나오지 말아야죠. 모든 여자가 다 저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여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못된 년, 기어코 우리 집안을 파탄내는구나. 집 팔자에 이런 시댁에 가당키나 해. 한참 모자란 년을 받아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딴 거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인생 이렇게 망쳐두고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꿈도 꾸지 마.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네 인생 망친 건 함부로 몸 굴리고 다닌 너 때문인데 누굴 탓해? 너 같은 엄마를 둔 새아가 불쌍하다 불쌍해. 부모 없이 키우면 안 된다 했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지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데 애가 잘 클 수나 있겠니? 난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시기라도 했지. 새아 할머니는 제정신도 아닌데 새아가 어떻게 클지 안 봐도 뻔하다. 그리고 간만에 옳은 말 하나 했네요. 제 팔자에 이런 시댁이 절대 가당치 않죠. 제가 너무 아까우니까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던 뭘 하든 상관없으니 그 개념 없는 집안에서 전 더 이상 끼지 말아주세요. 격 떨어지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새아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속상해요. 저런 사람들 아래서라도 바르게 잘 커줘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상견례가 끝남으로써 저와 그 사람들의 인연도 끝났네요. 그 후로 핸드폰이 불날 정도로 연락을 하며 책임지라는 말과 함께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전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방관했단 걸 인정하면서 엄마와 누나와 인연을 끊을 테니 제발 자기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개소리들을 듣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다 차단하고 얼마 전에 핸드폰과 번호까지 다 바꿨어요. 지금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을 테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처음엔 자책도 많이 하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겨난 데에는 제 잘못은 단 1도 없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불행이 찾아온 만큼 분명히 행운도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마터면 그 정신 나간 가족들한테 발목 잡혀 평생을 시키는 대로 살았어야 했을 텐데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말 시댁. 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알겠어요. 들어갈게요. 어머니셔? 오는 내내 무슨 전화를 그렇게 계속하셔?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신대? 설에 얼굴 뵙고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생신이나 제사도 아니고 진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우선 들어가 보자. 어머니, 저희 왔어요. 둘째 왔니? 민치 엄마 넌 들어와서 꽃게탕 좀 끓여라. 네? 갑자기요? 그래. 저번에 너희 집 집들이 할 때 승우가 네가 만든 꽃게탕을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또 먹고 싶다고 하는구나. 네. 어머니, 설마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죠? 아, 넌 그것 때문에 부른 거 맞고? 우철이 넌 여기 들어와라. 얘기 좀 하자. 아,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게 맞구나. 뭘 그러고 서 있어? 얼른 들어가서 해라. 우철이 얼른 들어와. 네. 우식아, 너도 와 있었냐? 난 혼자 오라고 하더니 형수도 같이 오신 거야?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난 애들 엄마도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 재수 씨는 안 왔어? 그럼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뭐 형수한테 인사식이나 따로 가서까지 하냐. 앉아. 할 얘기 있어. 예, 마실 거 좀 내와라. 그래도 손이뿐인데. 민채 엄마야, 안 들리냐? 네, 어머니, 갈게요. 형님, 뭐 가져가면 돼요? 내가 할 테니까 자긴 여기 꽃게 손질이랑 해. 난 간지러워서 못하겠다. 아, 네. 꽃게를 뭘 이렇게 많이 사다 놓으셨어? 아휴. 안방. 우철아, 우식아, 너희한테 미안한데. 아유, 뭐가 미안해. 둘째야, 막내야. 너희 큰형이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형편이 좀 어렵다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승고 올해 대학교 갔는데 대학 등록금 좀 너희가 내줘야겠다. 네? 등록금을요? 아니, 등록금을 갑자기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 장손 대학 가야 하는데 등록금 없어서 대학도 못 가면 너희가 애 인생 책임질 거니? 아니,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도 상의는 해봐야죠. 둘이서 나눠서 내는데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냐? 나도 좀 낼 거니까 한 200씩만 내라. 아니, 당장 내라 하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럴 거면 효진 엄마도 불러서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형수도 들어와서 얘기해요. 아들놈들이 하나같이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는 200만 원 융통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니? 민채 엄마는 꽃게탕 끓이라고 부른 거지 이거 상의하라고 부른 거 아니다. 우리가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의해 본다고요. 저희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아유, 알았다. 이야기하고 대학 등록금 꼭 해줘라. 알겠지? 어휴, 그날 저녁. 손 따가워. 그 많은 개를 손질했더니 손이 다 따갑다. 고생했어. 그나저나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뭐야? 안 그래도 왜 불렀는지 나한텐 말도 안 하고 다 쉬쉬하고 형님도 나한테 끝까지 말 안 하시더라? 무슨 일이야? 그게 승호 대학 등록금 있잖아. 형이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등록금을 못 내고 있나 봐. 그래서 그 등록금을 우리 보고 내달라고 하셔. 우리가 다 내는 건 아니고 우식이네랑 해서 반 정도씩만 보태달라시네. 뭐? 그래서 나 빼고 그렇게 쉬쉬하고 얘기했구나. 동서도 안 부르고.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러시잖아. 근데 대학도 좋은데 입학했는데 등록금 없어서 입학 못하면 아깝긴 하잖아. 우리가 좀 보태주자. 아니, 대학 등록금 없으면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왜 우리가 내드려? 이제 대학교 가는 애한테 빚만 들어주긴 좀 그렇잖아.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우리가 돈 없어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라고 하면 당신 마음이 편하겠어? 그건 그렇지만 우선 알았어. 대신 매번 등록금 해주는 건 안 돼. 승호 장손이라고 입학 졸업 때마다 우리가 용돈이며 선물이며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우리 민채 민규는 입학 졸업한다고 해도 꼴랑 5만 원씩만 주시고 나도 좀 서운해. 알았어. 우선 당장 입학은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우리 애들도 좀 이뻐해달라고 당신 서운해한다고. 퍽이나 어머님이 알아들으시겠다. 호거같이 다 들어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네, 죄송합니다, 마님. 1년 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가려고요. 예, 민채 엄마야. 너 오늘 식혜 좀 만들어서 내일 가져와라. 식혜요? 또 승호가 먹고 싶대요? 그래. 그리고 아범은 왜 전화가 안 되니? 바빠서 못 받았나 봐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전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승호 등록금 좀 내주라고. 이번에 우식이 내도 어렵다고 난리를 쳐서 이번에 너희가 좀 많이 부담해야 될 것 같다. 네? 어머니, 저희 작년에도 계속 보태드렸는데 올해는 힘들어요. 저희 애들도 키워야죠. 민채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비도 많이 들 거고 힘들어요. 기집년 가르쳐봐야 뭐 한다고? 그런 돈 쓸 거면 우리 승호 등록금에 쓰는 게 낫지. 어머니, 민채 앞에선 그 기집년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승우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가르치라고 하세요. 저흰 작년 등록금으로 충분히 했어요. 아유, 장손이 잘 돼야 다 따라서 잘 되는 거야. 모르면 잠자고 있으라. 그리고 우리 승우가 어떤 앤데? 성공해서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희도 못 해드리니까 어머님이 해주세요. 치킨 만들어 갈 테니까 내일 뵐게요. 재료 사려면 지금 장 봐야 돼요. 알았다. 아범이랑 통화하마. 어머니! 그날 저녁. 아이, 미치겠다. 우리가 승호 등록금을 어떻게 다 내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 결국 어머님이 연락하셨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우선은 못 드린다고 했지. 형님네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어머니 왜 자꾸 우리한테 등록금을 내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 며칠 전에 형님 SNS에 호캉스 간 사진 봤단 말이야. 정말? 호캉스를 언제 갔었는데? 연말에 호캉스 간 사진 올라와서 내가 물어봤더니 친구가 돈 내서 자기는 몸만 갔다고 그러더라. 누가 연말에 그 비싼 호캉스를 돈 낼 테니까 몸만 오라고 해. 그럴 수도 있지. 에이, 설마 호캉스 가고 자기네 여가 다 즐기면서 애 등록금은 우리한테 내라 그런다고? 어머니 등에 업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등록금이야. 어머니가 우리든 동서네든 어떻게든 쥐어짜서 받아낼 것 같으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 1년 대학 등록금을 한 푼도 자기네가 안 내고 보낼 수가 있어? 그러게. 이번엔 나도 딱 잘라서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1년이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 형님네 버는 것도 많진 않아도 내가 보기에 부족하지 않아. 아껴 쓰고 하면 충분히 등록금 낼 수 있는데 등록금 안 내고 다 쓰시는 거야. 그렇게 어렵다 어머님 말하시는데 작년 중순쯤에 차도 바꾼 거 당신도 알잖아. 아휴, 나도 그때 어이없긴 했는데. 알았어. 이번엔 진짜 안 줄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약속할게. 진짜 약속 지켜. 나 절대 못 도와드려. 2년 뒤 고정. 여보,
어머님 용돈은 챙겼어? 어제 당신이 말했어 챙겼지. 너희 핸드폰 그만하고 얼른 올라가서 인사드려. 나 엄마 아빠랑 같이 들어갈래. 할머니 우리 보면 좋은 소리도 안 하는데. 내 말이 할머니는 큰치큰형만 이뻐하는데 우리 언제까지 철에 쫓아와야 돼? 이 자식들이.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니까 장남장손 귀하게 여기시는 거 너희가 이해해야지. 뭘 그러냐?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어머님이 현애가 워낙 심하시니까 애들도 반감되는 건 당연하지. 아직도 우리 애들 어릴 때 먹을 걸로 그런 거 생각하면 나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아휴, 우리 엄마지만 진짜 너무하긴 하셨지. 들어가자.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형, 나왔어. 왔니? 혜미야, 넌 빨리빨리 와서 승우 좋아하는 식혜랑 만들라니까. 당일 아침에 오면 어떡하니? 어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어깨 아파서 며칠 전에 어깨 수술했거든요. 오늘도 원래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도 온 건데 무슨 오빠 식혜를 만들려 그러세요? 민채야 괜찮아. 조용히 있어. 아이고 저 못된 것. 어디 어른한테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니? 그리 네 엄마가 걱정되면 너라도 와서 하시 그랬니? 할머니, 제가 올해 고3인데 여기 와서 무슨 음식을 해요? 저 고3인진 아세요? 네가 고3인지 내가 어찌하냐? 그래서 공부는 하냐? 누굴 닮아서 저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지. 여자는 어차피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야.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음식 잘하고 애나 쏙쏙 잘 나오면 그만이지. 민재 너는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 애는 잘 낳겠다. 할머니! 민채야 그만. 어머니 아직 성인도 안 된 애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시키는 시간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승우 좋아하는 잡채는 할게요. 너희들 들어가 있어. 엄마, 무슨 잡채를 그 어깨로 한다 그래. 큰엄마는요? 큰엄마 음식 안 했어요? 민채야, 큰엄마 여기 있다. 아유, 기집애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니? 잡채는 내가 한 거보다 너희 엄마가 한 게 맛있다고 승우가 너희 엄마 잡채만 찾잖아. 할머니도 나한테 못하게 하시는 걸 놔두고 어쩌라고 그래? 오빠는 자기 엄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야지. 왜 우리 엄마 음식을 자꾸 난리래요? 민채야, 그만하고 들어가. 민규 너 누나 데리고 들어가 있어. 형님, 제가 들어가서 잡채할게요. 재료는 있죠? 동서, 근데 어깨는 괜찮아? 아직 보호도 하고 있는데 안 불편하겠어? 잠깐 빼고 잡채만 할게요. 어제 와서 도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아프다는 내 별 수 없지. 근데 꼭 명절 전에 아파서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네. 고생 많으셨겠어요. 들어가요. 부엌. 동서, 나왔어. 들채 형님 오셨어요? 어깨도 아프신데 왜 부엌을 들어오세요? 승우가 내가 한 잡채를 좋아하잖아. 어머니가 보자마자 하라고 성하시네. 어제 저녁부터 승우가 노래 불렀어요. 작은 엄마 잡채, 작은 엄마 식혜. 그나마 효진이 아빠가 말려서 연락 안 드린 거예요. 어제 밤 10시에 형님 부르려고 하시더라니까요. 민채 아빠가 저번에 나 몰래 승우 등록금 또 해준 거 있지? 그래서 이번에 오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잘랐을걸? 미치겠어요. 효진 아빠도 그거 해줬다가 나한테 머리채 잡혔잖아요. 정말? 잘했다. 둘 다 정신 좀 차려야 돼. 둘이 뭘 그렇게 속닥거려? 여기 잡채 재료 있으니까 막내 동서가 재료 손질만 좀 해줘. 동서 어깨 아프다니까. 난 애들 먹을 거 좀 챙겨다 주고 올게. 네, 형님. 쿤형님은 이번에도 자긴 음식도 잘 안 하고 들락날락 저만 시키고 저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전만 6시간 붙였어요. 정말? 동서가 고생 정말 많았어. 근데 효진이랑은 언제 와? 동서만 어제 여기 와서 잤어? 아니요. 어제 효진이랑 효진 아빠 여기 왔다가 기집년 소리 듣고 효진이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데리고 갔어요. 오늘도 효진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왜 여자애들한테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거야? 민채도 오는 내내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하고 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연세가 여든이 다 되셨어도 너무하시긴 하시죠? 그나저나 어제 들어보니까 승우 올해 유학 가고 싶다고 그러던데 형님 아셨어요? 승우가 유학을 간다고? 뭐 공부는 그럭저럭 하는 줄 알았는데 못 들었네. 유학은 뭐하러? 몰라요. 그쪽에서 대학 다니고 싶다고. 미국인가? 가고 싶다는 것 같던데요? 근데 형님네 형편에 유학 보낼 수 있으시대? 재작년부터 아주버님 사업 힘들다 어쩐다 하지 않았어? 뭐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애 대학 등록금도 우리 형님네 들들 볶아서 받아가셨잖아요. 설마 우리한테 유학자금 내라고 하진 않으시겠지? 에이, 설마요. 유학자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만약 달라고 해도 저희 못 해드려요. 효진 아빠도 회사 사정 어렵다고 월급도 동결해, 보너스도 다 안 나와서 우리도 돈 없어요. 우리도 민채 이제 고3인데 들어갈 돈도 만만치 않고 내년에 대학 가면 등록금도 마련하려면 빠듯해서 못 해드리지. 맞다. 민채도 고3이죠? 민채도 공부 잘하는데 등록금 당연히 마련해야죠. 형님이 올해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그치. 그래도 민채가 자기 알아서 잘하는 타입이라 괜찮아. 아유, 왜 이렇게 수다가 많아? 승우 기다리잖아. 네. 아주 승우가 무슨 이 집 최고 어른이지. 쉿, 들리겠다. 잠시요. 우와, 역시 작은 엄마 잡채 최고다. 너무 맛있어요. 시키는 없어요? 오빠, 먹고 싶은 사람이 직접 해먹어. 아님 큰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든가. 기집년이 자꾸 오빠한테 달려드네. 그리고 넌 앉아서 주는 것만 먹냐? 가서 너도 음식 나르고 여기 갈비랑 전이랑 가져와야 할 게 산더미인데 앉아서 뭐하니?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민채도 안 온다고 그래요.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냥 뭐라고 하지 마세요. 승우 많이 먹어. 식혜는 작은 엄마 어깨 나오면 그때 해줄게. 아이, 명절에 작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식혜를 먹어야 명절인 거 딱 느껴지는데 아쉽네요. 어우, 저기? 누나 그만해. 하루 이틀이야.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자. 막내 작은 아빠 오셨어요? 민채랑 민기 오랜만이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유, 지 딸내미 하나 오지 못해서 쩔쩔매더니 결국 너 혼자 왔냐? 그러게, 아들 하나 낳지 그랬어. 아들이 있어야 그런 기집애 딱 부러지게 잡지. 엄마, 효진이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 옛날처럼 그런 소리 듣고 참는 애 없어. 효진 엄마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진짜 엄마는 며느리 정말 잘 들인 줄 알아요.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아들들 죄다 이혼당했어. 저게 지 딸 역성 든다고 지 엄마한테 말하는 꼴 좀 봐라. 이러니 너희 형 하는 일이 잘 되겠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오늘 해야 할 얘기도 있는데. 아이 그렇구나. 예빈치 엄마, 효진 엄마야. 이리 와서 앉아서 너희도 식사해라. 저희는 상이 좁아서 부엌에서 먹을게요. 여기 이렇게 붙어 앉으면 되니까 들어와서 앉으라. 다 같이 할 얘기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시지? 설마 저희 예상이 적중하는 건 아니겠죠? 잠시요. 그래, 다 앉았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리고 올해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효진이 빼고 다 있으니까 얘기하마. 우리 승우가 큰 뜻을 펼치러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구나. 그래? 승우 유학 가는구나. 좋겠다. 어디로 가니? 네? 미국에 가서 공부 좀 더 하려고요. 그래, 우리 승우가 이런 좁은 물에서 놀 아이가 아니지.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큰애네가 여유가 좀 없어서 승우 유학 자금이 좀 부족하다니 너희가 좀 보태줘야겠다. 어머니, 저희 민채도 고3이고 저희는 여유가 안 돼서 더는 못 도와드려요. 네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니? 내가 등록금 정도는 뭐 푼돈이니까 아범들한테 따로 말했는데 이번엔 액수가 좀 크기도 하고 너희가 하도 등록금 때문에 뭐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에 앉아 말하는 줄이나 알아라. 아범 네 생각도 같냐? 어머니 유학 자금이 얼마길래 그러시는데요? 여보 얼마인지 알면 뭐 할 건데. 우리 진짜 안 돼. 민채 엄마 조용히 좀 있어 봐라. 승우 유학 비용이 승우야 얼마랬지? 1년에 한 8천 든대요. 뭐 가서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면 좀 적게 들기도 하고. 아유 공부하는 애가 무슨 아르바이트야. 공부만 해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너희가 한 3천씩 보태줘라. 내가 2천은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주마. 3천이요? 어머니 저희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어머니 등록금도 저희가 결국에 2년 가까이 도와드렸잖아요. 저희도요. 등록금까지는 어찌 드렸다 쳐도 유학은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저희도 못 도와드려요. 얘네가 뭘 모르네. 큰애가 잘 돼야 뒤따라 줄줄이 잘 되는 거야. 애가 잘 돼야 민규도 커서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럴 텐데 넌 이만큼 투자도 못하니? 안 그러니 우철아? 저도 그건 못 도와드려요. 몇백도 아니고 몇천이 어딨어요. 저희 승우 등록금 내주다가 부부싸움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에이씨, 나 그만 먹을래. 이 얘기는 저 없을 때 하세요.
할머니가 보내준다고 했으면서 왜 저까지 있는 데서 얘기해서 사람 밥도 못 먹게 해요? 나 들어갈래. 아이고, 승우야. 승우야, 밥 먹고 들어가야지. 아이고, 너희들 때문에 승우 밥도 안 먹고 들어가니까 속이 후련하냐?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우리 집안 장손한테 그만큼도 못하면 너희가 왜 있냐? 어? 승우 유학은 당연히 보내줘야지. 어머니, 승우 유학은 승우 부모님이 보내주는 거죠. 왜 저희한테 돈 내놓으라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들어보니 고생은 요만큼도 할 생각 없이 편히 지내다 올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걸 왜 저희가 보태줘야 돼요? 동서, 말이 좀 그렇다. 승우 부모님? 승우가 남이야? 형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학 보내주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너무하네 정말. 우리도 형편만 좋았어도 우리가 돈 모아서 다 보냈어. 그러시면 형님이 보내세요. 호캉스 가지 마시고 차 바꾸지 마시고 그 돈으로 유학 보내시라고요. 어머님도 속지 마세요. 형님 내 돈 있어요. 동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그거 다 우리 돈 아니야. 차도 다 리스야. 우리가 무슨 목돈이 있어서 차를 바꾸겠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님네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왜 저희 돈으로 아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냐고요. 우리도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이고 애들 공부시키려면 진짜 빠듯해요. 승우 대학 등록금 보태드리느라 민채 내년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에요. 근데 무슨 몇 천을 내놓으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아유 됐다 집어치워라. 어차피 우리 승우가 성공하면 그 돈은 푼돈일 텐데 미련한 것. 야, 네가 안 주면 뭐 승우가 유학 못 갈 것 같니? 네, 그러세요. 잘난 큰집 큰아들이 알아서 보내시겠죠. 이제 장남 장손 먹여 살리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저 싸가지 없는 년. 넌 시애미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민채 전현이 누굴 닮아 저런가 했더니 니년 닮아서 그렇구나. 어머니 욕 좀 하지 마세요. 어디서 2년 전년.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고 민채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제 명절에 저희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저 명절에 이제 안 올 거예요. 민채야, 민규야, 가자. 저. 아이고, 우성이 아버지,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관시를 받네. 아이고. 혼자 가지 말고 나도 데려가지. 내가 명절에 이게 무슨 소모야. 저도 그만 갈래요.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오? 오. 돌아가는 차 안. 여보, 그래도 명절에 안 가겠다고까지 하고 나온 건 너무하는 거 아닐까? 당신 뭐 들었어? 어머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음식 다 하고 승우 먹고 싶다면 손 많이 가는 명절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다 바쳤는지 알아? 그 장손 하시는 통에 내 새끼들 찬밥 신세 되는 거 알면서도 어른이니까 어머니 때야 그렇게 살기도 했으니까 워낙 고지식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참았어. 근데 승우 유학비? 그 소리 들으러 명절 맞아 가자 이 소리야? 아니, 그건 나도 못 주지.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당신 지난번에도 절대 안 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승호 등록금까지 내줘서 내가 더 주면 이혼한다고 난리쳤던 거 잊었어? 아빠, 엄마 좀 그만 괴롭혀. 엄마도 이제 그만 갈 때 됐지. 명절 음식 거의 엄마랑 막내 작은 엄마만 하고 큰엄마는 그냥 부엌만 들락날락 하는 거 애들도 다 알아. 무슨 엄마가 그 집 하녀야? 아빠는 내가 시집가서 엄마같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 아니, 너 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맞잖아. 내가 어떻게 대접받았으면 좋겠는지 엄마한테 똑같이 대접해줘. 나도 보고 자란 게 있어야 나중에 엄마처럼 대접받고 지내겠지. 아유, 내가 말을 못하겠다. 알았어, 당분간 가지 마. 당분간이 아니라 아예 안 갈 거라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약 1년 뒤. 엄마, 나 합격이래. 스대 의외과 합격. 정말? 우리 딸 합격이야? 나 의대생이야, 이제. 대견하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엄마 아빠가 학원도 가고 싶은 거 다 못 보내줬는데 혼자서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했어. 기특해. 엄마, 내가 꼭 의사 돼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게. 엄마 첫째 딸 낳았다고 그동안 구박받은 거 서름 내가 다 잊게 해줄게. 엄마는 딸 낳아서 서러웠던 적 없어. 너희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다 잊었어. 엄마는 민채가 엄마 딸로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엄마, 나 엄마 딸이라서 너무 좋아.
엄마도 너무 기쁘다.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아빠한테도 전화해서 말씀드려. 알았어. 엄마, 우리 소고기 먹자, 소고기. 그날 저녁. 우와, 엄마 이거 한우야?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 많이 먹어. 누나 덕에 먹는 거니까 누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누나, 의대 합격 축하해. 나 오늘 누나랑 좀 거리감 느껴진다.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 야, 누나가 원래 너랑은 격이 좀 달랐거든? 나 원래부터 하이 클래스였다고. 아빠는 민채가 있어서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어. 민기도 잘 따라가겠지. 아이, 아빠, 부담 주지 마. 의대는 진짜 넘사벽이라고. 그래, 각자 길이 있는 거지. 애한테 부담 주지 마. 어? 어머니신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당신은 아들이잖아. 명절에 안 간다고 전화까지 안 받을 일이 있어? 여보세요? 어머니. 예, 너흰 진짜 명절에 안 올 거니? 이 많은 제사 음식 다 어떡하라고. 추석 땐 봐줬으니까 이번 설에는 와라, 어? 엄마, 저번에 말을 그렇게 하시고 사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자고 해. 이번엔 엄마가 잘못했어요. 사과하시면 저도 가자고 말은 해볼게요. 사과는 무슨, 어디 배운 거 없이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데가 경우가 있니? 이번 설에는 오라고 해라. 엄마, 엄마! 아, 정말, 뭘 하셔? 명절에 오라 그러셔? 추석 때 봐줬으니까 오라고. 봐주긴 뭘 봐줘? 웃겨, 진짜. 나 절대 안 가니까 당신 혼자 가든가 해. 그래도 지난번에 안 갔는데 이번엔 가야 하지 않겠어? 민채 대학도 갔는데 이번엔 좀 달라지셨을 수도 있어. 퍽이나 달라지셨겠다. 난 안 갈 거니까 당신 혼자 가. 얼마 후 시댁. 진짜 고마워. 당신 집에 돌아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휴, 내가 진짜 다신 안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하도 부탁해서 온 거니까 어머니 헛소리하면 바로 간다. 당신이 알아서 잘해. 알았어. 내가 진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단도리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왔니? 얼른 들어와서 잡채 좀 만들어라. 네. 잡채 또 안 하셨어요? 승우가 너가 하는 잡채만 먹잖니. 얼른 들어와서 만들어라. 네? 승우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승우 잠깐 한국 들어왔어. 시차 적응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서 자고 있어. 그래요? 유학은 다 끝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지.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나가면 앞으로 2년은 안 들어올 거야. 그래요? 형님이 고생 많으시겠네요. 유학 비용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 아, 뭐 그렇지. 얼른 잡채 좀 해. 동서가 음식 잘하잖아. 저번 추석 때 동서 없으니까 먹을 게 없더라. 아, 네. 동서, 오랜만이야. 형님도 오셨네요. 저도 저번 추석 안 오고 이번에 온 거예요.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오라고 난리신 거지? 절대 안 부를 것 같으니. 잠시요. 아유, 고생 많았다. 너희도 얼른 와서 앉아 같이 식사하자. 아니에요. 저흰 저희끼리 먹을게요. 식사하세요. 뭐 식구 몇이나 된다고. 애들 다 안 와서 자리 남는다. 와서 앉아 먹자꾸나. 불안한데. 뭐라고? 네, 알겠어요. 동서, 가서 앉아서 먹자. 그래, 다들 앉았니? 승우는 아직 자니? 네, 승우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깨울까요? 아니, 아니다. 깨우지 말고. 저기 뭐냐. 승우 유학비 말이다. 아무래도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말이다. 너희가 조금씩 보태다오. 네? 무슨 소리세요? 그럼 여태까지 유학비를 어머님이 내주신 거예요? 그게 동서, 우리가 나중에 갚을 거야. 우리가 당장 여유가 안 돼서. 형님, 여유가 안 되시면 차를 처분하시든 하시지. 어머님한테 손 벌려서 교육시키신 거예요? 여보, 놔봐. 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저 막내에 딸만 하나 있다고 하도 뭐라고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님 하시는 말에 고분고분 따르고 살았는데 이건 아니죠. 어머님 해봐야 집 한 채 있는 게 다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유학비를 다 대신 거예요? 저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가 내 유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구나. 어림없어. 어머니,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신데 무슨 돈으로 그러셨냐고요. 이 집 없어지면 어머니 어디서 사시려고 하시냐고요. 예, 내가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살 집 하나 없겠니? 그리고 너희랑 안 살아. 큰애랑 살 거니까 걱정 말으라. 네? 보셨죠? 형님 반응. 절대 형님 어머니 안 모셔요. 저 그만 가볼게요. 밥맛이 없네요. 여보, 가자. 어, 여보, 그래도 나 혼자 가? 아니, 가져가. 며느리라고 다 못 써먹겠다. 가라 그래. 그럼 둘째야, 너희는 해줄 거지? 어머니, 지난번에 그렇게 그날 일을 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아이고, 얘도 똑같네, 똑같아. 그럼 나더러 앞으로 2억 가까이 되는 유학비를 내라 이거냐? 저희도 민채 이제 의대 입학해서 대학 학비 내려면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돼요. 저희도 못 드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딸년 키워봐야 시집가면 그만인데 뭘 돈 들여 그 기집년 학비를 다 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 자식한테 욕 좀 그만하세요. 민채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승호보다 더 잘해서 승호 그 가고 싶다던 의대도 한 번에 턱 붙었어요. 잘됐다 축하한다가 먼저지 왜 욕부터 하세요? 아니, 우철이 얘가 마누라를 잘못 얻더니 지 마누라처럼 엄마한테 말하는 꼴 좀 봐. 그래도 엄마라서 난 얼굴 보고 살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과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한 줄 알았더니 무슨... 여보, 가자. 어? 집에 가는 길. 내가 미안하다. 진짜 우리 엄마 변할 거라고 생각한 내가 미친놈이야. 됐어. 당신이 그 자리에서 화내고 이렇게 나와준 것만으로도 난 마음 많이 풀렸어. 이제 진짜 명절에 가지 말자. 아니, 아예 우리 엄마랑 연을 끊자. 그래도 괜찮겠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당신이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어. 딸 낳았다고 그 구박 다 받았어도 명절에 제일 먼저 가서 음식하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 당신도 그간 어머니한테 많이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나도 같은 자식이고 내 새끼 욕하는 거 나도 이제 못 참아. 가지 말자.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렇게 해. 3년 뒤. 누구세요? 어머니? 예, 나 문 좀 열어다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얘야, 날씨 너무 춥다. 우선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들어오세요. 고맙다. 그래도 둘째 니가 참 착해. 막내는 내가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더구나. 내가 서럽다, 서러워. 근데 어머니, 웬 짐이... 어디 여행 다녀오세요? 나 집 나왔다. 아주 난리가 났어. 네? 어머니 집을 왜 나오세요? 혼자 사시잖아요. 그게... 나 집 팔았다. 어머니 집을 파셨어요? 결국 그거 유학 비용 다 대주신 거예요? 어쩌냐 그럼. 우리 장손이 유학을 가야 큰일을 안 됐는데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승우 유학 비용 대줬더니 승우가 아휴 결국 그렇게 하셨어요. 어쩐지 무슨 돈으로 그리 유학을 보내나 했더니 그래서요. 승우가 무슨 일 있었어요? 승우 공부는 좀 잘했는데 뭐 문제가 있을 게 있어요? 승우가 글쎄 알고 보니까 거기서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포기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왔더구나. 술에 뭐 약도 했다 그랬나? 아이고 애가 폐인이 돼서는. 그래서 지금 승우 어디 있는데요? 한국엔 들어왔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승우네도 날리고 해서 내가 짐 싸들고 잠깐 나왔다. 거기 있으니까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럼 어머니 지금 큰 집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집 팔아서 유학자금 내고 남은 걸로 큰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주고 그랬지. 네? 형님네 그럼 어머니한테 생활비까지 주시면서 살았단 거예요? 입 하나 늘었다고 돈 든다고 한숨을 푹푹 쉬니까 어쩌냐. 큰애네도 힘든데. 어머니도 속고 계신 거예요. 형님네 철마다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잘 쓰고 다니는지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한 번도 모시고 간 적 없죠? 어머니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나오신 거예요? 걔네 그런 애들 아니야. 다 일이 안 풀려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일도 잘 풀리고 잘 해결되면 다시 잘 살 거야. 아, 이거 보세요. 형님 SNS인데 모르셨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속지 마시라고요. 이게 뭐냐? 형님 한 달에 한 번은 놀러 가시고 아주버님이랑도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셨어요. 사진 계속 올리시는데 어머님이 이런 거 아예 할 줄 모르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남들 다 보는 곳에 올리면서 자랑하시는 거고 어머님은 모르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어머니! 근데 형수님, 문 좀 열어보세요. 야, 이 야밤에 문 두들기고, 뭐 하는 짓이야? 형,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재산 다 빼돌리고 너희들끼리 잘 살면 다야? 엄마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건데? 이 자식이 형한테 말하는 꼴이 뭐? 너희? 어우 서방님 우리도 힘들어요. 승우 지금 완전 알코올 중독 수준이라 치료하려면 머리 아프다고요. 애를 그렇게 키운 건 형수님이죠. 그저 싸고 들면서 오냐오냐 공부만 좀 잘하면 다예요? 애가 심지가 굳질 못하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걸리죠.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으면 타국에서 술을 그리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겠어요. 야, 너 말이면 다냐? 나도 지금 속상해서 미치겠거든. 그만해라. 엄마는 어쩔 거야. 어떻게 모실 건데?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가셨으니까 네가 모셔. 내가 그래도 유학 비용 대시는 동안 모셨잖아. 그리고 우리도 지금 상황 힘들어. 저 자식 유학해서 돌아오면 그래도 직장 번듯한 데 들어가서 살 줄 알고 우리도 저축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리고 엄마 돈만 들어간 거 아니야. 우리도 애 유학해서 생활비 된다고 돈 얼마나 보내는 줄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해? 형 아들은 형이 키우는 게 맞지. 지금 돈 보냈다고 잘했다고 하는 소리야, 이 새끼야? 며칠 뒤. 이게 집이냐? 아이고, 여기서 어찌 사노? 저희랑 우식이네랑도 붙었는데 전세 구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집이 없어요. 여기 지내세요. 민채 엄마야, 둘째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나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내가 이 나이에 단칸방에서 어떻게 살아? 죄송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민채랑 민규가 워낙 반대를 했어요. 우철아, 엄마가 살할게. 내가 그간 너무 무심했다. 그치? 이제 와서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그러게 진즉 다른 자식들이랑 손주들한테도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승우 그게 공부머리가 좋으니 난 성공할 줄 알았지. 장손인데.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니? 원래 승우보다 민채가 공부도 더 잘했어요. 민채 지금 과수석인데다 민규도 공부 곧잘하더니 지금 대학 어디 갈지 고민 중이고요. 장손이 잘 되면 다 딸을 잘 될 줄 알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니? 아이고 승우야. 우리 승우가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는데. 아직도 승우 타령하실 거면 저희 갈게요. 가끔 들여다는 볼 테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아이고, 다 망했다. 다 망했어. 시집 올 때부터 심각한 유교 사상에 시어머니의 힘든 결혼 생활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저를 많이 아껴주고 챙겨주어 지금 이날까지 지내올 수 있었고요. 큰아들 장손만 찾으시던 시어머니는 가진 재산이 달랑 집 한 채 줬는데 그거 팔아 뒷바라지 다 하시고 결국 단칸방 신세를 지시게 되셨네요. 큰 집에 가진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해봤지만 씀씀이가 워낙 커기에 그간 정말 펑펑 쓰고 살아 어머님께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요. 이제는 아들 치료비에 뭐에 돈 들어갈 곳이 많아 지금부터 벌어서 살아도 빚만 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얼마라도 내놓으라고 싸워서 겨우 단칸방 구할 전세금의 보태는 얼마 정도 받아냈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연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장손 하셨는데 그 귀한 장손은 알코올 중독의 폐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승호하며 단칸방에서 홀로 쓸쓸히 살고 계세요. 요즘 보면 80 넘은 연세에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모셔야 하나 싶다가도
그간 들었던 막말에 마음이 자꾸 돌아서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반대하고요. 편애를 그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안타깝기도 하고 다 본인이 자처한 자업자득이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